사랑합니다. 행복을 부르는 사인의 수석 디자이너 자쪼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컨텐츠냐면 가족님들이 실제로 이혼이기든 이별이기든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해온 과정들이 쌓이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을 가지고 가족 여러분들에게 실제 위기 상황을 겪고 있고 극복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가족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포인트,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조금 추려서 공개를 하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진행한 전체 과정들을 노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사실은 저도 인지하고 있지만 상담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비밀 보장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님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부분들도 있고 혹은 뭐 내용들을 토대로 가족님을 유추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모두 생략을 하고 극히 일부만 추려서 공유를 하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좀 목마름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 작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진행하시는 당사자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소개할 가족님의 사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핵심은 딱 이겁니다. 가족님이 임신 중이에요. 임신 중인데 남편이 강하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가족님은 사실 영문을 처음에는 잘 몰랐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이 변했다라고 하니까요. 과거를 이렇게 곰곰이 되짚어 보니까 아무래도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좀 문제가 누적되어서 이렇게 폭발한 거다라는 사실들을 인지하시게 되었고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정확하게 단계별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사인을 찾아주셨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을 하셔서 극복을 하셨고 최근에 이제 연락이 오셨을 때는 남편이 세상에 이런 여자는 없을 거다라는 피드백까지 하실 만큼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다라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님의 그런 지난 극복 과정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하죠. 주로 이제 피드백은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코칭들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카톡에서 제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만 추려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족님이 실제로 진행한 대화 내용들이 담겨 있는 카톡창을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인정보가 많기 때문에 전체를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참고용으로 한번 봐주세요. 자, 채팅방에 이렇게 들어가면 자, 가족님이 마지막에 보내주신 이 메시지가 보이죠? 네. 근데 이게 보시면 엄청 길입니다. 이게 정말 끝도 없이 길어요. 왜냐면 가족님들과 수개월씩 진행한 그런 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것들을 만약 가족님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겠다라는 차원에서 재검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추려서 진행을 하려고 하면 정말 스크롤 창만 한 15분, 20분 이렇게 내려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하나 올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이유가 이 많은 대화 중에서도 가족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들만 찾는 것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다 가리는 것 이런 것들을 작업하는 게 굉장히 좀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정말 끝도 없이 이렇게 내려야지 끝이 도달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추려가지고 준비들을 했고요. 그 준비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공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워낙 대화 내용이 많다 보니까 한 스텝 안에는 끝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꼭지씩 시간 순서대로 사진들을 이렇게 쭉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공유하면서 여러 부작에 걸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미리 이렇게 사진들을 추려놨어요. 가릴 거 다 가려놓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상담을 진행을 하면 가장 처음에 전화 상담을 하기 전에 전화 상담의 효율성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사전 질문지를 좀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1차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상담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추가로 상황들을 디테일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실제로 상대방과 부딪혀가는 과정 속에서 그때그때의 상황과 개인의 캐릭터에 맞춘 그런 대응 방향들을 하나하나 잡아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남편이 참 다정다감했다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불과 짧은 기간 전까지. 근데 이렇게 나한테 사랑을 주던 남편이 완전히 순간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투고 나서요. 물론 그 전부터 조금씩 표현이 줄어들기 시작했던 거는 느꼈는데 그게 심각한 수준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고요. 그런데 어느 날 다투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주시는 가족님들이 뭔가 남편이 서서히 변해왔어요. 서서히 변해와서 내가 그것들을 좀 수습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내가 이제 상대방한테 대화도 시도를 하고 행동도 바꾸고 나를 고치는 과정들을 밟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어요. 이런 피드백을 주시는 가족님들은 거의 없으시고요. 거의 대다수는 분명히 어제까지, 분명히 저번 주까지, 분명히 며칠 전까지 애정 표현도 잘하고 데이트도 잘했는데 갑작스럽게 한번 싸우고 나서 남편이 180도 뒤바뀌어 버렸다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이 다음 사진을 봐도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여기죠. 처음에 이 사람이 귀신에 씌었나 할 정도로 갑자기 변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왜 사람이 갑자기 변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뤄놨습니다. 위의 영상을 참고를 하시고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절대로 감정이라는 것은 갑자기 변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감정은 서로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부분이에요. 끊임없이 변해가는 부분인데 이 변해가는 감정이 태도로 바로바로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변해간다라는 사실을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이 좀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조금 재밌는 포인트라고 할게요. 재밌는 포인트가 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어느 사람을 대하느냐 어느 상황이느냐에 따라서 완전 인격체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들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면들의 속성이 뭐냐면 이전에 내가 설정했던 그 태도에 강하게 귀속된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까지 내가 상대방한테 보여줬던 모습들을 감정 변화와는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유지하려는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은 실제적으로 지분이 바뀌어가면서 변해가고 있는데 그게 태도로 즉각 반영이 안 되니까 우리들은 상대방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고, 태도가 갑자기 변하는 순간들은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의 지분율을 어느 정도 이제 일정 비율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 지분율이 점점 동률을 이루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감정이 8이고 안 좋은 감정이 2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상호작용 과정이 흘러감에 따라서 7대3, 6대4 이런 식으로 비율이 조정이 되는 거죠. 비율이 조정되다가 어느 순간 이 비율이 완전 역전하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비율이 한 4대6이었다가 좋은 감정 4, 안 좋은 감정 6 역전된 상태에서 3대7, 2대8 이렇게 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통 태도가 이제 완전히 전복되는 시점은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의 비율이 전복되는 시점이 아니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순간. 그러니까 4대6일 때만 해도 태도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3대7일 때도 태도 변화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의 2대8 이 정도 수준일 때 태도 변화가 한꺼번에 이제 나타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은 꾸준히 변해왔는데 그게 태도로 드러나는 순간이 한순간에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임계점을 탁 넘어서는 순간, 트리거가 딱 터지는 순간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가 마음이 갑자기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갑자기 변하는 경우는 없고 태도가 갑자기 변하는 거다
라는 부분을 자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상대방이 태도가 한순간에 탁 변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일순간의 감정 문제로 절대로 치부하셔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상대방이 나와의 상호작용 과정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마음이 갑자기 변했다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한다면, 아, 지금 이 상황이 지난 시간 동안 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문제가 있어서, 뭔가 좀 특정 패턴의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있는 패턴들이 계속해서 누적되다 보니까 종국에 가서는 갑작스럽게 감정이 지속적으로 변해가다가 종국에 가서는 갑작스럽게 이게 태도 변화로 나타났다라는 포인트를 늘 인지를 하시고, 가볍게 여길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다시 되돌리는 과정들을 밟으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인지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냐면, 뭔가 이게 일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에게 급하게 막 화해를 요청을 하거나 막 무조건 사과를 하고 매달리고 해명을 하고 회유를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면서 상대방의 부담감을 이제 가중을 시켜서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이유를 찾고 상대방을 추궁하고 질책하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목표치와 전혀 이제 다른 방향으로 결과들이 나타나서 해결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명심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가족님도 다시 보면 이 포인트가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상대방이 누적되었던 시간들이 있던 겁니다. 내 잘못된 패턴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특히나 이제 가족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막대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바람을 피는 이유라는 영상에서 이제 다룬 적이 있지만, 내가 내 역할 수행에 대해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나는 노력은 했지만 보상을 못 받았다라는 느낌들이 자라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노력을 했지만 보상을 못 받았다는 느낌이 자라나면 어떻습니까? 노력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아. 그러면 그 노력에 대한 열정과 애착 모든 것들이 식어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남편은 좀 더 자세히 이제 뜯어봐야 되겠지만, 가족님들이 이렇게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언행들, 막대하는 언행들 속에서 자신이 충분히 남편으로서, 좋은 남편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느낌들을 받으면서 감정이 조금씩 식어가고 접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병원을 다녀왔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유산이 어렵다 하세요. 이게 가족님이 왜 이 유산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셨냐면, 그러니까 낙태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 남편이 임신을 한 상태에서 이혼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를 지우래요. 나는 그 애 못 키우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지우는 방향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너무 상황이 절박하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혼자서 키우겠냐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면서 이런 극단적인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시는 부분들 보이시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잔인하고 냉혹한 짓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남편을 비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조언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야, 그것도 인간이야?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 거네. 그런 사람이랑은 같이 잘 살아봤자 어차피 똑같은 결과를 가지게 될 거고 너만 비참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 처한 당사자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냐? 자기 자식을 두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혼을 선택할 수가 있나? 이 사람이 정말 인간인가? 이런 이제 근본적인 회의감들이 분명히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참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들을 많이 느끼는 게,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그러더라고요. 이혼을 원하는데 그 원하는 이혼을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대다수 이렇게 잔인하고 냉정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찾는 건 사실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그렇다라는 거니까. 어쨌든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절대 이건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선택지, 모든 사람에게 나쁜 선택지, 그런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인생은 각자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자 살아가는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당장 옷 하나를 고를 때도 기준을 두는 지점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그죠? 좋아하는 선호하는 브랜드가 다 다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이렇게 비난하고 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스스로가 같이 판단을 정확하게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충분히 이럴 수 있고요. 정말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정상적이다 그거는 아니고요. 흔한 패턴인데 그 흔한 상황과 패턴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가, 그만한 노력을 할 만한 가치가 이 사람에게는 있는가 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자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가 있다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요.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기 위해서 노력해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추구해보는 것도 결과가 어떻든 의미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람이 본질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냉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뭐 개선을 하고 나서도 이러한 잔인하고 냉정한 모습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지금 감정이 이러한 행동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도록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상대방이 이러한 감정을 지금과 같이 극단적으로 이혼을 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나 감정을 느낄 필요가 없는 환경을 제공을 하게 되면 남편은 다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사람은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거고, 지금의 신랑은 자신에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환경이라고 스스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이 앞으로도 계속 간헐적으로 노출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랑의 환경만 바꿔주면 지금 보여주는 이런 좀 비인간적인 모습들은 앞으로는 다시는 안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입각해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물론 이러한 남편의 모습들에 의해서 나는 감정적인 상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까지 다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이 내려졌다고 한다면 남의 말 듣지 말고 가세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보세요. 최선을 다해본 사람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 이 여부가 갈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 자체가 행복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행복해지고 누군가는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선택 자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선택에 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달려있는 거네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선택에 임하는 사람들이 그 선택에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행복 여부는 갈리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선택을 하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선택할 때 내 마음이 조금 더 원하는 쪽으로 과감하게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한 다음에는 모든 선택은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잃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얻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은 것에 감사하고 의미 부여하고 즐기면서 음미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내가 얻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들이 떠오르고 아쉬움이 떠오르면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하고 차단하시고요. 그러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이에요. 제가 이제 대응 방향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드리면 접촉할 일들이 많은 가족님들도 있지만 이혼위기의 상황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접촉해야 될 상황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와 접촉을 원하지 않으니까 접촉을 피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접촉해야 되는 상황들이 매우 적은데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냐, 대응 지침을 언제 적용을 시키냐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접촉할 환경이 많으면 좋죠. 그래서 대응 지침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좋죠. 근데 내 환경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환경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행동들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행동들을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제한적이라면 어쨌든 그 제한적인 환경 안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괜히 접촉할 환경이 적은데 어떻게 개선이 되느냐,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거 따져봤자 뭐합니까? 그렇다고 내 환경이 바뀝니까? 내 결과가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의 환경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막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마냥 기다려야 되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이해를 합니다. 답답하고 불안하겠죠. 하지만 답답하고 불안하다고 내 환경과 맞지 않게 상대방한테 무리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남들의 좋은 환경과 나를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하고 그런 시간이라는 부분을 자꾸 고려를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목표와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노력, 그리고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내 환경, 이런 부분들을 그냥 정확하게 받아들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접촉해야 될 상황들이 적으면 조금씩 늘려갈 수 있도록 자꾸 제가 자극을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자극을 하다 보면 접촉 환경이 늘어나는 거고, 접촉 환경이 늘어나면 내가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환경이 뭐 부족하다면 그 환경들을 하나하나 이제 바꿔가는 거죠. 단 환경들을 바꿔가기 위해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현재 환경을 부정하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현재 환경을 부정해버리면 내가 현실과는 다른 대응 지침을 적용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현실과는 다른 대응 지침을 적용시키면 상황은 악화만 되지 절대 좋아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실이 어떠하든 이거를 쓸데없이 비관하고 그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현실에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대응 방향을 잡아가고 노력을 꾸준히 해가다 보면 결국에는 결과는 도래하니까요. 이 과정에서 결실을 얻을 확률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케이스마다 조금 다르지만 70에서 90% 사이입니다. 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안 될 거다라는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스스로를 자꾸 포기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세요. 무엇을 해야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환경에 욕심들을 많이 부리세요. 막 다른 분들과 비교를 하시면서. 다른 분들은 막 접촉할 환경이 많아서 유리했는데 저는 접촉할 환경이 없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접촉할 환경이 없으면 접촉할 환경이 많아지도록 자극을 해서 접촉할 환경을 늘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현실을 받아들이고 갑시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또 이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제 가족님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들을 또 하나하나 이야기해 가보는 걸로 할게요. 잘 보셨죠? 이런 형태로 가족님들이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들의 주고받았던 카톡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공유해 드리면서 피드백을 계속해서 드릴게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어쨌든 이 가족님의 사연들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한번 같이 단계별로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